안녕하세요. 27살 평범한 직장인 여자입니다. 남친은 29살이고 친구의 친구로 만나 1년 정도 사귀었습니다. 둘 다 경기도 쪽에 취업을 했었는데 남친은 3달 전 사표를 쓰고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1년간 별다른 싸움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지난 목요일에 지방에 계시는 저희 부모님이 올라오셔서 이것저것 음식을 해주고 가신 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해주신 음식 중 집에서 직접 끓인 미역국을 얼려다 냉동실에 넣어두고 가신 게 있었는데 그 미역국으로 인해 일이 터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미역국이 저를 구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저희 커플은 남친이 수입이 없는 상태이다 보니 평소 서로의 자취방에서 음식을 해먹는 경우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집은 소고기 미역국보다 조개류를 넣어 먹는 미역국을 선호하는데 남친 집은 소고기 미역국만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친과 통화를 하다 이번에 엄마가 해주신 미역국이 생각나 조개 미역국도 맛있으니 한번 먹어볼 겸 토요일에 가져가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미역국을 들고 가려고 보니 힘들 것 같더라고요. 남친 자취방이 저희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인데 제가 뚜벅이이기도 하고 추운 날 냉동한 식품을 가방에 넣어가기가 좀 버겁게 느껴졌거든요. 집에 있는 백팩이 작은 사이즈였는데 미역국과 밑반찬을 조금 넣어 등에 메고 보니 척추가 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기다 보냉백도 따로 없었고요. 그래서 남친한테 전화해서 음식을 싸들고 가려니 힘들다. 그냥 우리 집에서 먹자. 하고 말했더니 이번 달에 여윳돈이 떨어져서 차비가 없어 못 가겠다. 하는 겁니다. 남친이 일을 하지 않고 있다 보니 생활이 조금 빠듯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차비를 보태줄 테니 오라고 했었는데 이때부터 조금 어이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수험생이라는 걸 잊었냐. 체력 관리도 시험 준비의 일종이다. 이런 날 이동하다 감기 걸리면 어쩌냐. 네가 배려를 좀 해달라. 대충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은데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난 직장인이라 감기 걸려도 된다는 건가? 하고 살짝 기분이 나빠져서 그래? 그럼 그냥 다음 주에 날씨 풀리면 보자. 하고 말했더니 그것도 싫답니다. 일주일에 딱 하루 공부를 휴식하는 날인데 데이트도 못하면 너무 속상하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보냉백도 따로 없어서 냉동 음식을 들고 가려니 너무 추워서 안 되겠다. 그냥 미역국은 빼고 갈 테니까 자기 집에서 배달시켜 먹자. 음식값은 내가 낼 테니까 걱정 말고. 했더니 갑자기 미역국이 너무 먹고 싶답니다. 이때부터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게 느껴졌지만 괜히 큰 소리 내며 싸우기 싫어서 내가 너무 추워서 그래. 다음에 평일에라도 꼭 먹자. 하고 최대한 밝게 장난치듯 말했는데 농담이지. 나 집밥 안 먹은 지 오래된 거 알잖아. 하고 대답하는 겁니다. 농담 아니야 자기야. 나도 코시국에 감기 걸려서 출근하면 회사에 민폐야. 그러니까 미역국은 다음에 먹자. 하고 말했더니 아니야. 나 오늘은 꼭 자기랑 집밥을 먹고 싶어. 소원이야. 내 맘 알지? 이러고는 제가 뭐라고 대답도 하기 전에 전화를 뚝 끊어버리는 겁니다. 순간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차더라고요. 아니 집밥은 자기 집에서나 찾지 왜 나한테 그러지? 굳이 이 추운 날 냉동한 음식을 배달해주는 배려를 보여달라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 조금 화가 나기도 했고요. 물론 제가 먼저 먹자고 제안하긴 했었지만 이건 아니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우선은 좋은 마음으로 풀어보자 싶어 너무 추워서 그냥 왔다 그러면 되겠지. 일단 얼굴이라도 보자. 하는 마음으로 남친의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착하자마자 제 가방부터 열면서 미역국 안 들고 왔어? 이러는데 정말 참아왔던 이성의 끈이 떨어지고 내가 미역국 배달원인가 싶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너무나도 못 베어먹은 듯한 남친의 태도에 화가 나서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어떻게 인사도 없이 미역국부터 찾냐. 내가 진짜 등이 너무 시려워서 못 메고 왔다. 자긴 지금 내가 아니라 미역국을 기다린 거냐. 하고 따졌더니 이 미친 인간이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나 맨날 집에서 햇밥만 먹는 거 알지 않냐? 어떻게 여자가 모성애도 없냐? 하고요. 29살 먹은 남자한테 제가 모성애를 느껴야 하나요? 여기까지만 해도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인데 뒤이어 남친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참 과간이었습니다. 요즘 굴철인데 나 여태까지 좋은 걸 한번 못 먹어봤다. 그리고 너는 여친이면서 공부하는 남친한테 보양식 한 번이라도 해준 적 있냐? 겨우 너네 엄마가 미역국에 넣어둔 굴이라도 먹고 싶어하는 내가 안타깝지도 않냐? 그마저도 냉동된 거 맛만 보는 정도로 올겨울을 나게 될 건데 이런 내가 불쌍하지도 않냐? 모성애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러진 않았을 거다. 이런 멍멍이 소리를 하는데 너네 엄마라는 말에 완전히 빡쳐서 그렇게 굴이 처먹고 싶으면 너도 니네 엄마한테 해달라고 해라. 왜 나한테 모성애를 우느냐며 우리 엄마가 끓여준 미역국을 배달시키려고 하냐? 하고 질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집밥을 못 먹어서 하루 내내 많이 기대를 했었다. 그런데 네가 힘들다는 이유로 내 완벽한 주말 일상을 다 망친 거 아니냐. 그게 너무 속상해서 몇 마디 한 거다. 그냥 네가 사과하면 나도 받아주고 넘어갈 텐데 뭘 잘했다고 화를 내냐. 하고 또 입으로 똥을 뱉어내는 겁니다. 저런 말들을 울상으로 징징거리며 투덜투덜 뱉어내는데 남친놈 옆에 석화가 실한 게 있었다면 진짜 그걸로 뚝배기를 찍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밖에 날씨가 어떤지 아냐. 본인은 기왕 공무원 수험생이라 감기 걸릴까봐 못 나오겠다고 하면서 나한테 오라고 하는 건 뭐냐. 여친이 사회 초년생이라 버스 타고 다니는 걸 알면서 추운 날씨에 꿍꿍한 미역국을 가져다 달라는 게 정상이냐. 하고 몇 마디 따지고는 그냥 바로 나와버렸습니다. 더 따지고 싶었지만 찐으로 미친 멘트를 듣고 나니 진짜 머리가 멍해져서 아무 말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별다른 말을 못했었는데 좀 더 쏘아주지 못했던 게 아직도 화가 납니다. 아무튼 그 뒤로 전화가 계속 오는데 꺼두었다가 그날 밤 늦게 또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내가 양보해서 다음 주에 너네 집 갈 테니 미역국 먹게 다 먹지 말고 남겨둬 라고 하네요. 너무 황당해서 혹시 살면서 인간관계에 문제 없었어? 사회생활은 정상으로 했어? 됐다. 그냥 헤어지자. 하고 말한 뒤 차단을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한테 인별로 DM을 보냈다네요. 저하고 연락이 안 된다고 하면서요. 이쯤 되니 진정한 도른자를 만난 건 아닌가 싶습니다. 주변 지인이나 친구들한테는 쪽팔려서 말 못할 것 같아 답답한 마음에 하소연을 해봅니다. 추가입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연애 초반에는 안 그랬습니다. 공무원 준비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더니 결국 이런 일이 생겼네요. 제가 편의상 남친이라 칭해서 그런 건지 혹시 안 헤어진 거 아니냐는 염려의 댓글이 여러 보이던데 마지막에 쓴 글을 보시면 사회생활은 정상적으로 하냐고 한 뒤 헤어지자고 말을 한 상태입니다. 아직 며칠 안 돼서 그런지 그놈이 자꾸 제 주변에 연락을 넣고 있네요. 그러거나 말거나 제 입장은 확고한 상태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친놈인 것 같아서 저도 완벽한 안전이별을 바랄 뿐이네요. 많은 분들의 반응을 보니 남친 면상에 대고 넌 이렇고 저래서 병신이야 라고 따박따박 제대로 따지지 못한 게 레알 미친놈이라 제가 할 말을 잃어 그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집 앞으로 찾아오거나 한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정상은 아닌 듯하니 조언해주신 대로 안전이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조언 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모성애는 자식을 낳고 나서나 생기는 거지 나보다 더 늙은 남자에게 그런 게 생기면 지팔자 지갑고는 미를 친년이 되는 거죠. 저런 애들은 보통 지 어미에게도 사랑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마냥 사랑만 받고 자라서 남들은 다 지보다 열등한 존재인 줄 아는 미성숙한 자들입니다. 안전이별 기원합니다. 두 번째. 모성애 같은 소리 하네요. 남친한테 모성애를 느끼면 그게 변태지 정상인이에요. 모성애가 뭔지도 모르나?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건 지 사정이지. 그걸 왜 부인도 아닌 여친이 사정을 봐줘야 해요? 잘 헤어졌어요. 안전이별 하시고요.
집 도어록 비번부터 바꿔요. 당분간 늦게 다니는 거 조심하시고요. 세 번째, 직접 가서 배달시켜준다 해도 싫다. 차비 없어서 못 간다. 나는 감기 걸리면 안 되니 못 간다. 내가 양보해서 다음에 찾아가겠다. 진짜 여친을 뭘로 보는 건지. 연애는 왜 안 돼요? 남자 병신 찌질이의 초이기적인 쓰레기예요. 다시는 만나지 마세요. 완전 도른자니까. 네 번째, 쓰니한테 뒷바라지를 받고 싶어서 저런 것 같네요. 안 헤어졌으면 집에 와서 밥 해달라, 청소해달라, 학원비 내달라 하며 점점 도를 넘는 요구를 했을 겁니다. 아마 연락이 계속 올 텐데 미련 갖지 마세요. 그리고 주변인들한테 공시생 차버린 매정한 여자로 소문낼 수 있으니 선수 치세요. 다섯 번째, 이 글에서 쓰니가 잘못한 부분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전화로 미역국이 어쩌고 할 때 그냥 차단받고 인연을 끊었어야 하는데 그걸 또 굳이 꾸역꾸역 남친 집까지 찾아가서 밥값 내가 내줄게 한 거요. 그 남자 정신병 환자예요. 누가 봐도 아픈 사람인 건데 그런 병신은 그냥 갖다 버리면 되지 굳이 집까지 찾아가서 그런 미친 소리를 들어주나요? 늦게라도 깨닫고 헤어져서 다행입니다. 여섯 번째, 공무원 공부 준비하는 게 무슨 벼슬이라고. 모성애는 지 어미한테 말해야지. 남의 집 귀한 딸한테 모성애를 왜 찾고 추운 겨울날 미역국 셔틀은 왜 시키나요? 혹시라도 공무원 합격해도 땀만 품고 여친을 버릴 놈 같으니 잘 헤어지셨어요. 엄마의 미역국이 인생을 살렸네요. 일곱 번째, 요 몇 년 사이 제가 본 미친놈 중에서 상위급입니다. 사법고시 준비하는 사람도 저렇게 유난은 안 떨겠는데 이건 진짜 아니네요. 정말 잘 헤어지셨어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